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7월 12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특히 거래소가 많이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아마 이제 아시다시피 어제 미국 시장이 빅테크 대표 종목 위주로 상당히 큰 폭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지수도 그렇지만 종목으로 봐서도 오늘 또 우리 그 대표 종목들 최근 며칠간 이렇게 좀 주춤한데요. 오늘 그런 종목 위주로 이렇게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개별주 쪽에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물론 개별주들 중에는 바닥을 치고 좀 이렇게 돌아서는 맛이 있기는 하지만요. 전체로 봤을 때는 여전히 코스닥은 오늘 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수는 거래소 대비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요. 양시장 모두 오늘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거래소가 오늘 마이너스 1.53%, 2847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42%, 84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모양이 더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거래소 대비했을 때 코스닥은 그런 대로 하락폭이 조금 더 낮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제 거래대금,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이제 거래대금을 봐야 되는데요. 보시면 거래소가 오늘 13조 7천억입니다. 어제 14조 6천억까지 갔었죠. 최근에 한 10조 안팎으로 이렇게 거래대금이 그렇게 시원치 않았는데요. 어제 오늘 이렇게 거래대금이 대폭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어쨌든 거래가 활발하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조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시장은 힘으로만 따졌을 때는 힘이 조금씩 보강이 되고 있다. 미스가 조금 가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요, 반면에 7조 1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최근에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도 10조 가까이 이렇게 거래대금이 유지가 됐었는데요. 거래조차도 좀 뜸해졌습니다. 근데 지수는요, 최근에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저지가 되면서 종목에 따라서는 선별화되면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거나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 위주로 조금 이렇게 반등해주는 맛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그런 종목 위주로 제가 그동안에 언급드렸던 종목들 반복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거래소 분봉 제가 빠뜨렸는데요. 분봉이 이렇습니다. 이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텐데요. 어제 미국 시장 때문에 아침에 아주 낮게 출발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듯 하다가요. 종가에는 살짝 올리기는 했지만 전체 모양으로 보면 아침 가격 대비했을 때 종가가 많이 밀리면서 끝나는, 그러니까 그동안의 시장을 끌었던 대장주들이 오늘 아주 깊게 조정을 받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코스닥은 일봉부터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죠. 일봉이 이렇습니다. 코스닥은 거래소 대비했을 때 요 앞에 고점을 저쪽 멀리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렇게 신고가 내면서 아주 힘있게 이렇게 뻗어 올라갔는데요. 코스닥은 아직도 상당히 지수로 봤을 때 낮은 지수대다. 그렇지만 이렇게 바닥을 이어보면 이 바닥권에서는, 이 바닥권이라는 게 지지선이겠죠. 이렇게 반등해주는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래소 대비했을 때 상당히 약하기는 하지만 코스닥이 중소형 개별주들 바닥권은 좀 확인시켜 준 거 아닌가. 시장에 돈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요. 코스닥 이쪽으로도 조금 기대할 만하다. 돈들이 결국은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런 쪽으로도 조금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분봉 한번 보여드리죠. 분봉이 이렇습니다. 어제부터 이렇게 코스닥이 좀 밀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렇게 아주 낮게 이렇게 붙었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급매물들, 반대 매물들 이런 것들이 좀 아침에 좀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종가까지 요거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매물이 쏟아지고 나서 그 이후로는 서서히 이렇게 바닥을 좀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는 종목에 따라서 코스닥 쪽에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4,700억 매수했습니다. 아마 거래소 많이 빠지면서 대장주 쪽,
또 배터리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쪽 애들 많이 물려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패턴은 조금 달랐다. 그동안의 패턴하고요. 개인들이 4,700억 매수 우위였고 외국인들이 5,500억 매도 우위, 기관은 860억 매수 우위니까요. 오늘 시장의 특징은 외국인들이 한 5,500억 정도 모처럼 거래소에서 매도 우위를 했는데 오늘 보면은요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한 200만 주 넘게 매도 우위했어요. 그동안에 삼성전자만큼은 꾸준히 매수 우위를 했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매도 우위했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이제 미국 관련해서 대표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패턴을 따라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오늘 한 4,700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5,500억 처음으로 이렇게 매도 우위한 거는 조금 눈여겨볼 대목 같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만이 아니고 추세가 이어진다고 그러면 경계심을 가져야 되겠죠. 종목별로 오늘 수급을 잠깐 이렇게 보면요. 오늘 좀 이렇게 변화된 거가 있기 때문에요. 요게 삼성전자입니다. 기관이 오늘 260만 주 매도 우위, 외국인이 230만 주 매도 우위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꾸준히 삼성전자는 매수 우위했다가요. 모처럼 이렇게 매도 우위했는데 여기 미국 시장 그 흐름하고 똑같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 시장이 어제 빅테크 7 7개 종목 위주로 이렇게 상당히 하락폭이 컸는데 오늘 우리 삼성전자도 그 흐름을 따라갔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들이 한 70만 주 팔았는데요. 23만 원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70만 주여도 물량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물량을 갖다 팔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으로 시장을 끌어왔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주춤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숨고르기,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빠졌다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팔고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거 아닌가, 정상적인 조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먼저 그 고객 예탁금,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아놓은 거죠. 56조입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보시면 한 3개월째 그 수준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렇게 움직임은 있지만 돈이 크게 들어오거나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개인들 주식 계좌의 돈만을 따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 팔아놓으면 CME 계좌로 아마 자동으로 이체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그 CME 계좌만 따지면요. 최근 1년을 따지면 CME 계좌가 잔고가 한 20조가 늘었다고 그럽니다. 고객 예탁금은 늘지는 않았지만 고객 예탁금하고 똑같이 볼 수 있는 CME 계좌에는 돈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증시 대기 자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요. 시장만 좋아진다고 그러면 돈들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돈이 많이 풀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강남 중심으로 해서 좀 들썩인다고 그럽니다. 가계 대출도 최근에 많이 풀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통화량으로 봤을 때 4월 그 나온 통계를 보니까요. 그 전달 대비했을 때 전체 통화량이 한 16조 정도 늘었다고 그럽니다. 방금 제가 CME 계좌에도 1년 동안 한 20조 늘었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증시 주변 자금은 대단히 좋다.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좋아진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융자 잔고,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건데요. 19조 9천억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연말 이후로 이렇게 신용 잔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경우인데요. 시장을 굉장히 좋게 봤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죠. 신용융자 잔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미수금 잔고, 그날 사서 이틀 후에 팔아야 되는 미수금이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죠. 1조 500억인데요. 근한 1조가량이 아니 1000억가량이 1조가 아니고 1000억가량이요. 단숨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 대한 개인들의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시장을 끌어왔던 대장주 위주로만 장이 갔기 때문에 아마 개인들이 그쪽에다가 돈을 투입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히려 그런 쪽은 매도 우위죠. 근데 전체 시장으로 보면요. 지금 개인들이 최근 한 10일간 따지면요. 대략 한 5조가량 매도 우위한 것 같아요.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그걸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사줬는데 이 개인들 돈들이 5조를 팔았다고 그랬을 때 빠져나가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CME 기자에도 들어가 있을 거고 이러면서 증시 주변에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자금 사이드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봐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고객 예탁금 한번 봐보죠. 아니 저 주식형 수익증권 한번 봐보죠. 펀드 그 잔고죠. 지금 120조 5천억인데요. 요게 6월 27일 근 한 달 전에는 117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근한 펀드 쪽으로도 5조가량이 돈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인 그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펀드 쪽으로 들어오는 돈들은 이쪽으로도 돈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은행 정기여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도 연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그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이 아주 조정을 좀 깊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을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우는 그동안에 나스닥이나 S&P 500하고 달리 별로 이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제 같은 날은 살짝 이렇게 반등해 줬습니다. 앞에 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와 있죠. 그래서 다우는 나스닥이나 이런 쪽하고 좀 달리 움직이는데요. 이제 빅테크 주식들이 어쨌든 나스닥이나 S&P 500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주식들은 어제 상당폭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어제 1.95%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음봉이 길쭉하게 났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세가 깨진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단기 급등에 대한 굉장히 많이 올랐죠. 단기 급등에 대한 당연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요 하루 빠진 거 가지고 이제는 아닌 게보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마이너스 0.88 그래서 음봉이 이렇게 나기는 했지만 요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무너진 건 아니다. 단단하다.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정상적인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3.4% 빠졌습니다. 상당히 낙폭이 컸는데요. 추세가 깨진 건 아니다. 21선 위에 위치해 있다. 며칠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니케이 일본 시장입니다. 오늘 2.4% 미국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대만 마이너스 1.9%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독일 0.6% 플러스 프랑스 0.7% 플러스 유럽 시장은 최근에 미국하고 조금 차별화가 되고 있죠. 미국 시장을 못 따라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 빠지면서 유럽 시장은 오히려 조금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상해 보합이죠. 항생 플러스 2.5% 그동안에 조정을 깊게 받았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상해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 시장하고 정반대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요 종목 그래프만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빅테크 주식들이요. 애플 그래프 이렇습니다. 나스닥이나 이쪽 그래프하고 대동소이하죠. 테슬라가 하락폭이 좀 깊어요. 어제 8.4%가 빠졌는데 최근에 이렇게 상승폭이 근한 40%가량 됐다고 그럽니다. 그랬다가 어제 오늘 한 10% 넘게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변동폭이 큰 주식은요. 안정감이 좀 부족하죠. 그렇게 좋은 종목이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서학개미들이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요. 또 엔비디아도 그렇고 근한 10조 넘게 종목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우리 서학개미 자금이요. 110조가량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쪽에 좀 수익을 낸다고 그러면 그 중에 한 절반이나 3분의 1만 우리 시장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그래도요. 우리 시장은
한 3,000포인트는 아주 쉽게 넘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나 애플이나 엔비디아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조금 수익을 실현해도 되는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물론 이제 단기 수익 차원이죠. 길게 보면 더 갈 수도 있겠죠. 제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종목 이제 말씀드리기를 전체 시장이 약간 좀 숨고르게 들어간 것 같죠. 그동안 시장을 끌어왔던 대장주들이 좀 숨고르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 시장, 일본 시장, 대만 시장 다 비슷하게 가는데요.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래 조정이라는 거는요 한 100% 정도 올랐다 그러면 한 30% 정도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정 받은 것은 아주 그 약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워낙 좋았던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선 것도 상당히 쇼킹한 그런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며칠 두고 보면 알 겁니다. 이게 추세적인 건지 안 그러면 오늘 하루 정도 숨고르기를 한 건지는 이제 오늘이나 밤이나 내일 미국 시장을 좀 보면 알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그 조정기에 우리 그동안에 전혀 오르지 못했던 코스닥이나 또 개별 중소형주들 이런 쪽에서 서서히 이렇게 바닥에서 뚫고 올라오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전체 종목은 아니지만 몇 개 종목 제가 최근에 강조드린 종목들이 그런 대로 또 모양을 좀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 공통점이요. 실적이 좋거나 안 그러면 성장성이 아주 뛰어나거나 그 다음에 하나 아주 공통된 게 매물이 많이 소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매물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신용이겠죠. 개인들이 신용으로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아무래도 급매물화되고 그게 많이 빠졌을 때는 또 악성 매물화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종목들이 매물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면 종목이 가볍기 때문에 틈새 시장에서 상당히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이제 중소형 개별 종목들 제가 최근에 한 대여섯 개 이렇게 추천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 한 서너 개만 제가 선택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아마 이미 들으신 그 내용일 텐데요. 그래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롯데관광개발 기업 내용은 아시죠? 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됐다가 금년에는 대폭 이렇게 흑자로 지금 전환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면서 카지노나 이런 쪽에서 실적이 대폭 좋아지고 있다. 아마 그 뉴스에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아직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점이요.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행보했기 때문에 많이들 털고 나가서 신용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6만 2천 주니까 거의 신용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원래 이렇게 신용이 적은 게 아니고 견디지 못하고 털고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급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종목 아닌가. 이게 그래프거든요.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보시면 한 1년간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근데 요 자세하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 녹색선, 길쭉한 녹색선을 살짝 이렇게 벗어나고 있어요. 상단의 위치에 있죠. 근데 그 위로는 이렇게 거의 매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매물들이 많이 털렸다. 이렇게 1년 동안 행보를 하면요. 특히 신용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만기가 3개월이죠. 지금 신용이. 연장을 했더라도 지금까지 갖고 오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다 털려져 나갔기 때문에 수급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 더구나 금년에는 실적이 대폭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가격이 부담이 없다. 넣어놓고 조금 기다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한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이 에너지가 응축됐다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상당히 힘있게 뻗어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JLK도 제가 가끔 이렇게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롯데관광개발하고 비슷한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좀 다른 게 있다고 그러면 롯데관광개발은 적자에서 흑자로 이렇게 전환하는 기업이고요. JLK는 아직도 적자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성장성에서 특히 이게 뇌 관련
그러니까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이죠. 이쪽 관련해서 굉장히 전도를 높게 보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오늘 이제 그 뉴스 나온 걸 보니까 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미국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 병원 여기 그 뇌졸중 전문의 사미알 카사브 교수라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아마 가장 그 권위가 있는 그런 교수 모양이에요. 근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 병원이 2,700 그 병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간 한 13만 명 이상 환자를 보는데요. 의사만 해도 한 1,351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큰 병원인데 여기 이제 대표 의사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하고 앞으로 이제 협조 관계를 맺었다 이런 건데 JLK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미국 진출 관련해서 이 병원하고 서로 협력 관계가 된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것 같다. 안 그래도 지금 JLK 그 회사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면 한 몇 년 후 그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일 텐데요.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 관련해서 뇌 관련해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한 다음에 진단할 때 그 정확도라든가 또 그 효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앞서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미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요. 미국 시장까지 이렇게 진출을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내용은 그렇고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급이나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JLK가요. 의료 AI 관련해서 아주 급등을 했었던 아주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신용이 이렇게 많이 털렸어요. 아까 그 롯데관광개발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잔고가 지금 신용으로 들어가 있는 게 12,000주밖에는 없습니다. 신용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이쪽 관련해서는 급매물이나 악성 매물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프 보면 보시기 어떻습니까? 근한 1년 넘게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살짝 반등하고 있죠.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밑에 이렇게 거래가 대폭 늘어나면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 한 3개월간 우상향하고 있다. 그러죠? 거래가 늘어나면서 요 추세가 하락 추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바뀐 게 제가 보기에는 매집 국면인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JLK가요. 제가 보는 바로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매집을 한 그런 주식이 아닌가. 요 매물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것도 여기 지금 살짝 그 매물대에 지금 접어들었죠. 그 위로 가면 그렇게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1년 넘게 하락을 하면요. 웬만한 투자자들은 다 털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런 주식들을 많이 빠져 있는 가격대에서 매집을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말아 올라가는 그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높게 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JLK도 중소형주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4% 올랐네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자 말씀드립니다. 네, 또 똑같은 그런 패턴의 주식입니다. SPG도요. 그동안에 신용이 많이 털리면서 몸이 좀 가벼워졌다. 매물 부담이 좀 적어졌다. 그 다음에 실적주다 이런 얘기죠. 로봇 관련주들이 거의 한 8, 90%가 적자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금년에 아마 겨우 좀 흑자 정도 기대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으로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SPG는 감속기라든가 소형모터 이쪽에서 최근 근 한 5년 동안 적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꾸준히 실적이 좋아졌다가 작년에 살짝 그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되면서 SPG가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요. 신용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절대의 금액은 아직도 한 120만 주인데 160만 주에서 한 40만 주가 이렇게 최근에 6개월 동안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털렸다 이런 얘기인데요. 주가가 또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아까 JLK나 롯데관광개발하고 비슷한 패턴이죠. 1년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못 올라간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요. 개인들이 신용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매물 부담 때문에 누가 이렇게 사주지를 않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3개월 동안 신용이 이렇게 좀 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금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방향을 틀었어요. 이게 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나온 뉴스 중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거기 감속기 공급한다 그 얘기 나왔죠.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불쑥 솟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거래도 좀 이렇게 늘어났죠. 그동안에 거래가 완전히 죽어 있다가 이제 한 3일간 거래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물렸던 분들 이제 조금 올랐다고 해서 팔지 마시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뚫고 올라올 때는 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쉽게 팔지 말고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로봇주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가격으로 봤을 때 4만 원대가 2만 원 왔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주식이다. 사놓고 좀 기다려 볼 만한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매일 말씀드리는 더존 비존 말씀드릴 텐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한 4일간 이렇게 빠졌는데요. 대세에 지장 없다. 이 정도는 오른 것에 비하면 지금 빠진 게 한 4% 정도 빠졌나요? 오른 것에 비하면 아주 의미가 없는 하락이다. 그렇지만 급등주들은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수급에서 굉장히 좋아집니다. 팔고 싶은 사람들 거 물량을 받아주면서 그거를 소화해주면서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 한 4일 조정받은 것은 좋은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추세 보면 이렇죠. 이렇게 추세가 아주 단단하게 살아 있습니다. 여기가 21선인데요. 21선 위에서 항상 이렇게 단단하게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호재들 인터넷 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회계 쪽에서 국내 아주 그 독보적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요. 중소기업들 그 기업 내용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은행업 진출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겠지만요. 정보업 자체로서도 핀테크 이쪽 관련해서도 상당히 저는 유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많은 기업이 유리한 그런 업종이 아닌가 자기들한테 가장 잘 맞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더존 비전은요 실적 면에서 주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3만 원까지 이렇게 갔을 때 그때 실적이 아마 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금년에 아마 850억 정도 예상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비했을 때 실적은 지금이 더 좋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주식 아닌가. 한 10% 정도 조정을 받는다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대세에 지장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이런 걸 보면요. 신용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신용 잔고가 굉장히 높아요. 한 80만 주가량 되니까 신용으로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안 팔고 딱 버티고 있는데 그중에 한 10만 주 정도가 샀다 팔았다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며칠간 그런 매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팔지 말고 연말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요거 팔아야 될 것 같으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그 영상 이렇게 보시면 더존 비전은 제가 하루도 빼지 않고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이게 누군가가 지금 매수 주체가 팔고 나가는 것 같다.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요. 우리 시장이 기준점이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답습을 했고요. 어제 또 미국 빅테크 주식들이 강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 대형주들이 또 조정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체 시장도 미국 시장만큼 조정을 받았는데요. 전체 시장 그 그래프 이렇게 흐름을 보면 아직도 이렇게 대세 상승 이 패턴이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오늘 좀 조정은 받기는 했지만 큰 시장 흐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요. 음봉은 나긴 했지만 추세가 아직 깨진 건 아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재료 면에서 미국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실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9월뿐만 아니고 금년에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그쪽에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70% 넘게 그 금리 인하 쪽에다 이렇게 비중을 둔다고 그럽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은 이번에 조정을 받고 나서 또 금리 인하 재료로 해서 다시 이렇게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지금 대단히 좋은데요.
이렇게 숨고르기 하는 동안에 지금 중소형 개별주들 이런 쪽 제가 오늘 그런 종목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쪽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급한 매물들이 많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단기 반등 정도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실적이 좋거나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들은 좀 눈여겨보자.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종목이 많은데요.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물렸다고 그러면 팔지 말고 좀 이렇게 가지고 가보자. 또 밑에서 이렇게 사도 저는 어느 정도는 좀 기다리면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